할까요? 바렛 콘스트라는 주제로 이번에 테크톡을 맡게 된 우아한 여자의 3기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이미 나와버렸네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원이랑 할당이랑 답이 이미 나와서 약간 시시해졌는데요. 프로그래밍을 깊게 개발 공부를 아직 깊게 하지 않은 저로서는 선언과 할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선언과 할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선언과 할당을 저희가 잘 하려면은 어떤 거를 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선언하는 법, 할당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변수와 상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선언과 할당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어느 정도만 알려져 있는 양이나 정보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 상수는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 쉽게 말하면 변수는 변하는 값이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는 var와 let이 있고 상수는 const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let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이 let은 ES6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ES6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페이지에 추가해봤는데요. 이크마라는 국제기구에서 만든 표준 문서인 이크마 스크립트의 6번째 개정판 문서에 있는 표준 스펙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let을 설명하도록 할 텐데 이 변수의 선언과 할당을 저는 상자로 비유해서 하면은 되게 이해가 쉽더라고요.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myName이라는 상자를 만들어 줬고요. 그 안에 우아한이라는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myName이라는 상자를 만들고 우아한이라는 값을 넣은 게 위에 있는 코드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myName이라는 상자 안에 우아한이 있던 값을 저희가 에자일을 추가를 해준다면 이 우아한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로 바뀌어요. 그렇죠. 우아한이라는 값이 삭제가 되고 에자일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안에서 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저희는 합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var인데요. var을 선언과 할당하는 것은 아까 let을 선언과 할당하는 것처럼 상자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값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let과 var가 선언과 할당이 과정이 아예 똑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1일 코딩해서 올렸을 때 이기 선배님들의 피드백으로 var을 쓰지 마라 라는 것을 피드백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까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쳐보면 거의 다 var을 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let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깊게 알아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블록 스코프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블록 스코프란 제가 이렇게 이 중괄호 보이시나요? 네. 이 안에 저희가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이 중괄호 안에 선언된 변수 상자를 만들어주고 그 상자 안에 값을 넣어주었을 때 그리고 이 중괄호 밖에서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값을 호출을 해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맞습니다. My name is not defined. My name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처럼 블록 스코프란 이 중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는 값들을 밖에서 호출했을 때 안쪽을 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블록 스코프입니다. 이처럼 아까랑 똑같은 코드인데 변수를 var에서 let에서 var로만 바꿔줬을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아한이라는 값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코드가 복잡해지고
저희가 큰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수가 갑자기 막 나오면 안 될 곳이 갑자기 막 나오게 되고 이래서 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i라는 값을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초입값을 0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은 5가 되기 전까지 i를 계속 증가시켜주고 그 i 값을 호출을 계속 해주면서 돌아가는 포문인데요. 만약에 이 포문 바깥에서 이 i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떠요. 안 나와요. 맞습니다. 바로 이 안에서는 i가 0, 1, 2, 3, 4까지 나올지도 몰라도 이 바깥에서 호출하는 부분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let으로 선언했던 부분을 for로만 바꿔준다면 똑같은 코드인데 값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4. 이거 5 나와요. 오, 맞습니다. 이처럼 이 for는 바로 선언된 녀석들은 이 바깥에서 호출해줬을 때 이 포문이 i가 0부터 4까지가 되더라도 이 마지막은 5가 되잖아요. 5가 되기 전에 여기 출력되지 않고 이게 걸려서 나오는 건데 이 5로 저장된 값이 이 포문 바깥에서 호출해줬을 때 이처럼 5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했었던 그 코드가 복잡해지거나 그 저희가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류를 저희가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오류는 생각보다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 개발을 깊게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리고 var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인데요. myName이라는 상자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우아한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콘솔에서 호출을 시켜줬는데요. 이처럼 변수의 선언과 값을 할당을 먼저 해주고 호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출을 먼저 해주고 선언과 할당 그 밑에 해준다면 에러 떠요. 맞습니다. Cannot access my name before initialization. my name이란 변수를 초기화하기 이전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저희가 똑같이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호출을 먼저 하고 값을 선언하고 할당을 해주게 된다면 언디파인. 정답입니다. 근데 왜 undefined이 나오게 될까요? 설명해 주세요. 이유를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변수를 선언하기도 전에 값을 할당해 줄 수도 있고 변수를 선언해 주기 전에 호출도 가능합니다. 이 밑에 케이스가 제가 방금 설명했던 케이스죠. 변수를 선언해 주기도 전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호이스팅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영어로 호이스팅은 끌어올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코드에서의 호이스팅은 함수 안에 있는 선언들을 모두 끌어올려서 해당 함수의 유효 범위 최상단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코드를 한번 쑥 훑습니다. 쑥 훑어보고 변수나 함수가 있으면 그 변수나 함수들을 맨 최상단에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var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서 undefined로 된 것입니다. var 호스팅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코드로 준비해봤는데요. 호출을 먼저 해주고 myname이라는 값을 만들어주고 우아한이라는 값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코드는 이 선언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된 이 밑에 코드와 똑같게 되는데요. 이처럼 선언을 먼저 해주고 호출을 그 다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해 주었기 때문에 undefined가 나오게 돼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선언부가 맨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값은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것을 var 호스팅이라고 하고 이 맨 위로 따라 올라간 녀석들은 undefined라는 값으로 그러니까 값이 상자는 있지만 그 안에 상자가 빈 상태 상자에 값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name이라는 값을 먼저 이 myname이라는 상자를 만들어주기 전에 myname이라는 것을 이름을 지어서 무한이라는 값을 넣고 콘솔을 찍고 그 다음에 선언을 해줬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무한이 나올 것 같아요. 무한이 나와요. 왜죠? 바가 맨 위로 올라간다는. 맞습니다. 이처럼 바호이스팅으로 인해 밑에 있던 선언부가 맨 위로 올라가주면서 이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 할당되고 호출이 되었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값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바 말고 let을 변수를 선언할 때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상수 콘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아까 똑같이 콘스트도 myname이라는 상자를 만들어서 agile이라는 값을 상자 안에 넣어주고 호출을 해주면 똑같이 그냥 agile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변수를 저희가 선언했을 때 변수 안에 있는 상자에 값을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myname을 상자 만들어주고 값을 넣고 값을 또 바꾼 다음 호출하게 되면 무한이라는 값이 나와서 이 안에 있는 값이 전에 있던 게 삭제가 되고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콘스트로 선언을 하게 된다면 안에 있는 값이 두 번째 선언된 값이 밀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타입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수는 값을 바꿀 수가 없다 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수는 값을 바꿀 수가 없고 변수는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콘스트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보안상의 이유고 그 다음은 스레드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는 어떤 해커가 저희가 코드를 짠 코드 안에 값이 바뀔 수 있는 값을 넣어 주었을 때 저희 코드 내부에 변수로 선언된 것이 많다면 그 변수 값이 계속 바뀌게 돼서 나중에 값이 계속 바뀌게 돼서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될 수가 있어서 콘스트로 선언을 하는 것이 좋고 스레드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했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가 할당이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스레드가 동시에 막 돌아가면서 그 그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막 값을 좀 바꾸거든요. 근데 값을 바꿀 때 변수가 또 저희가 많게 되면은 또 거기서 뒤죽박죽 섞이게 될 수 있어서 콘스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일단 콘스트로 선언을 해주고 그 이후에 값이 바뀔 수 있다면 let으로 바꿔주자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